전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상가와 건물, 도로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한 치과의원에서는 원장 등 종사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3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친일 조각가가 만든 정읍의 전봉준 장군 동상을 다시 건립할 조각가 후보들이 선정됐습니다. 기존 동상은 이달 안에 철거되며 새 동상은 내년 5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주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시청 앞 릴레이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대위는 전주대대 이전 철회와 전주 한공대대 소음 문제 해결을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의 상가와 건물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중앙시장 침수 현장입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익산시 104mm 등 평균 70mm가량의 집중호우로 전북 지역에서는 6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익산시로 시장 상가 35동과 건물 6동, 도로 7곳이 침수됐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많은 비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주의보가 계속 유지되면서 하천 둔치 주차장 6곳과 야영장 5곳 등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주요 탐방로 97곳의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국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의 주민분들은 대피 상황에 대비해서 긴급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에 귀 기울여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여 주시고 행정기관에 대피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피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명, 군산 1명입니다. 전주 모 치과의원에서는 원장 등 종사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업무 중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켰지만 사적 모임 등에서 전파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동선 등을 파악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358명이 검사를 받았고 5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시청 앞 릴레이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예정부지와 인접한 김제와 익산 비대위원들은 일주일씩 교대로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제시와 익산시는 전주대대 이전 철회와 함께 전주 항공대대 소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전주시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엑스파일을 시험 문제 예시론에서 무리를 빚은 A 고교와 교사에 대해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세부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시험 문제 출제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시험 문제를 낸 기간제 교사가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으며 평소 정치적 성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시 A고교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평가 시험에서 최근 정치권의 윤석열 엑스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는 예시 문장을 단서로 언급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4월 친일 조각가가 만든 전봉준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다시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로 2달여 만에 새로운 동상을 제작할 조각가들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명기 기자, 먼저 어떻게 누가 선정됐습니까? 네, 정읍시는 6일 황토현 전적지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을 새롭게 조각할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동상이 군사정권 시절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조각가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국의 조각가를 대상으로 공모한 정읍시는 관련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명을 선정한 겁니다. 이들은 오는 9일 정읍 황토현 전적지 현장에서 새로운 동상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 뒤 50여일에 걸쳐 전봉준 동상 모형을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심사해 단 1명만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들을 전국에서 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동상은 철거가 됐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존 동상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달 말쯤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쯤 새로운 동상을 세울 조각가가 최종 선정되면 곧 제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 8-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에는 새로운 동상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동상을 세우기 위한 모금 운동을 이달 초 시작했는데요.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군이 오는 10일에 개장하는 지역 내 해수욕장 4곳을 대상으로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권익겸 부안군수는 변산과 모항, 격포, 고사포 해수욕장을 돌며 방역 상황과 안전관리 계획을 적용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권 군수는 안전사고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부안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됩니다. 정읍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A군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군등 2명은 지난 4일 새벽 정읍시 상동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1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충북에 사는 10대들로 정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아파트 투자 열기도 한풀 꺾이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경매시장에 몰려 전북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지역 경매 낙찰률은 54.7%로 최고 낙찰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53.3%를 넘어서면서 역대급 낙찰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231건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와 131건이 낙찰돼 56.7%의 낙찰률을 보였으며 낙찰가율도 90.2%를 기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낙찰가율 76.9%를 웃돌며 부산과 대구,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전북 토지 경매 낙찰률도 56.7%로 대전과 세종에 이어 3번째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전북 경매시장에서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물건은 정읍시 산회면 동곡리 임야로 감정가 20억 2천여만 원에 비해 24억 9천만 원에 낙찰돼 123%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북도는 강의 흐름을 중심으로 강우시 빗물이 모이는 지형을 섬진강 8개와 금강, 만경강, 동진강 각 5개 등 25개의 단위 유역으로 구분했습니다. 4단계 기간에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설치되고 배출 허용량 범위 내에 오염원 관리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원시는 기숙사 지원 대상 지정을 받지 못한 비기숙형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곳은 한국경마축산고와 국악예술고, 서진여고, 남원여고 등 7곳입니다. 시는 이들 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모두에게 매월 급식비의 30%가량인 7만 2천 원씩을 보조할 방침입니다.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분 급식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기숙형 학교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으로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해 통발 관련 단체와 부안 지역 어민들이 부안 궁항에 모여 꽃게치어 39만 마리를 풀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갈수록 줄고 있는 부안 지역 꽃게 자원을 늘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앞서 근해 통발과 연안 자망업계는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의 이중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담당하는 곳으로 정부가 제출한 올해 기준 예산은 60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의원은 전북도와 김제, 부안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